통학버스 차량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양가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어린이의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이른바 이 세리미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리미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조항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7년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신고 의무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는 7월 말까지는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이 이 경찰서에 차량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세리미법 시행 이전까지는 탑승 보호자 동승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네. 앞으로는 1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탑승 보호자가 동승을 해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가 세리미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신고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이 안전을 강화하는데 핵심이라고 보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차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서 안전장치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조금씩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약 전국에 7만 4천 대 정도가 되는데 현재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이 약 56%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좀 차량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 우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방금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약 7만 4천 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관마다 좀 수치가 다릅니다. 네. 교육부라든지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기관마다 책정하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뭐 체계적인 관리는 당연히 힘들 뿐더러 사고 사례 분석이 어려워지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는 것인데 사고 사례가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정보 교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되풀이되는 좀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네. 사실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세리미법이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해서 대폭 강화된 법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물론 뭐 법에 구멍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법만 강화시켜놨지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운전자나 시설장 그리고 인솔자의 의식과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년간 3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교육이 실효성을 띠려면 3개월에 한 번 혹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교육을 해야 이게 조금 실효성을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자나 그 시설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스쿨버스 내용을 좀 보셨는데요. 이 스쿨버스의 취지 자체가 이 등굣길의 위험에 노출된 이 저학년 학생들이 보다 조금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안전교육 횟수가 연간 4회로 많을 뿐더러 또 무엇보다 이 교육이 탑승 보호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리미법에도 교육 의무 대상자가 탑승 보호자는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솔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이 보호자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쿨버스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일반 차량이나 또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씩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교육은 운전자나 뭐 보호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반드시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통학 차량이 앞에서 운행을 하다가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를 하고 또 추월을 해서 안 되는데 우리는 조금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교통 선진국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학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당연히 정지를 하고 추월을 하지 않을 뿐더러 반대에서 오는 이 차량마저도 멈추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법 조항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런 것을 법으로 도입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통학버스는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대상이다. 절대 추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인식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도 외부에서 취재를 하다가 앞에서 그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정차가 돼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크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또 강조되는 것도 좋은 건데 시민들이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네. 이 시민 의식을 좀 고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나부터 우리부터 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안전 의식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